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근무하는 하태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시간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요, 저희 단란주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일반 건축법이나 아니면 식품영양법이나 이런 위생에 관한 법률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국음악저작권에 관련된 음악저작권에 관한 사항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업소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음악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헌법에서는요, 제22조 2항 저작자나 발명가 또는 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법률에 위임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은 반드시 저작권 뒤에서 이제 법에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요, 음악이나 소설, 미술, 또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그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은요,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또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허락하지 않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적인 급부로도 뭐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따로 있는데요. 저작 인격권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좀 차치해 두고요. 저작 재산권에 관한 것을 살펴보시면요. 우선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관계된 것은 이 중에서 공연권과 또 복제권에 대한 관계가 사장님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복제권에 관한 사용료는 사장님들께서 그 반주기를 사용하시죠. 반주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반주인을 사용하시거나 그러면 그 반주인이 사용하는 반주기도 포함됩니다. 영상가요 반주기 안에 칩이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음악을 갖다가 기본 원음에서 채취를 해서 그 안에다가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서 사용들한테 판매하는 그 매매까지의 그 권리가 복제권에 관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신곡을 받으셨을 때 신곡비를 주시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다 권리 처리가 끝났다고 봐셔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권리 처리가 끝났을 때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장님들께서 사용하시면 그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리를 목적으로 또 제3자에게 부르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감상하게 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을 공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따로 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그 권리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공연하면 대개 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공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연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라는 것은 나 이외에 제3자에게 부르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감상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공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음악에 대한 그 사용료가 직접 게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음악이 사용됐다면은 그 음악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공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걸 공연권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악을 갖다가 창작한 창작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요. 이게 음악이 창작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사후에 70년까지 이 음악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거는 마치 그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에 하는 재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단지 그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음악 저작권이 발생을 하면 사장님들께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심에 있어서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이 음악 저작권인데 그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직접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죠. 이 저작자들이 이제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 하면 작사가, 작곡가 이 두 분을 저작자라고 하고요.
가수는 실현자입니다. 실현자 단체 연합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음반을 만드는 데는 음산협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해당되는 건 이제 작사, 작곡가들이 저희 회원들이고 그분들이 노래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물론 가수가 노래를 갖다 직접 만들어서 불렀다면 그 사람도 주인일 수는 있죠. 싱어송라이터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 회원들이 저희 협회에 음악을 신탁을 합니다. 재산권의 관리에 대한 것을 신탁을 하면 우리가 그걸 신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는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196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실질적인 영업은 그 후에부터 했죠. 그리고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폭발적으로 음악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악 저작권 협회 같은 단체가 왜 필요한가 하면 전 세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저작권은 집중 관리를 해야 쉽게 관리가 된다라고 해서 그 음악 저작권도 집중 관리 단체를 하나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작사 작곡가들이 자기의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을 하고 신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신탁받은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정하는 징수 규정에 의해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분배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 징수한 그 금액을 모두 저희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거둔 금액을 전부 또 분배 규정에서 저작자들한테 분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인데요. 왜 효율적이냐면 그 직접 음악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께서는 그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음악을 승인을 받으려면 저작자가 누군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유행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든가 그분이 아주 서울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산다면 쉽게 가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전국 각지에 퍼져 있죠. 저희 회원이 뭐 한 17,000여 명 됩니다. 그 회원들한테 전부 가서 그 저작권을 갖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체를 정해놓고 그 제작자들이 거기다 위탁을 하면 그 위탁받은 회사를 상대로 사장님들께서 그 징수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 사용료만 납부하면 그러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일종의 그 제재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계약인데요. 근데 항상 사용자가 권리자한테 밀리는 부분이 많죠. 근데 이거를 갖다 나라에서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징수 규정에 의한 금액만 딱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가 사실은 살짝 이제 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2014년 9월 12일 날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허가를 받은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함저협이라고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 협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따로 납부하겠다, 따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하고 이제 우리하고를 살짝 비교해 보면요. 우리 협회는 그 19,430명 정도의 그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으로 따지면 한 200만 86,450여 곡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회원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언더그라운드 가수고요. 싱어송라이터들. 그리고 관리곡 수는 한 400여 곡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따지면 사실 상당히 미미한 것이죠. 근데 그분들은 물론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 규정에 의한 그 금액을 다 함께 납부를 하는데요. 그 비율, 관리 비율에 따라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가령 그쪽에서 관리 비율이 뭐 0.1%다. 그러면 저희 5만 원짜리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49,995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한 5원 정도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를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로로 그쪽에서 5원을 납부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49,995원에 대해서를 납부를 요청하면 사장님들께서 그 다른 비율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쪽에서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해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거나 하시는 마시고 일단 그 비율을 증명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율대로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짚어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요.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에 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배 규정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수를 하는 데는 저희가 직접 징수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나 아니면 자동이체, 아니면 무통장, 계좌이체 이런 부분에 의해서만 공적인 기관을 통과한 거에 의해서만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고요. 누가 와서 간혹 뭐 현찰을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배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갖다가 회원들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위탁 관리 수수료를 갖다 이제 일부 받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첨예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복제권하고 공연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아직도 그게 개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로다가 확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제하고 그 신곡을 넣는 신곡 사용료에 대한 복제권료하고 그다음에 공연에 대한 공연권료는 반드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사용자께서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저작권을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납부해야 되는 납부 기점이 또 사실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업소를 다니면서 업주 사장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지금부터 나는 이전까지 전부 저작권에 대한 가정을 전부 몰랐다.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건 재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쓴 날부터 납부하게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허가를 받으시고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면 사장님들이 목돈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땐 반드시 그 단란협회의 사무장님을 통해서 중재 요청을 하시고 그쪽에서 또 일을 진행하시면 이 단란협회하고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하고는 업무 또 상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님한테 편한 그러니까 도움 주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사용료가 규정이 되는데요. 이 영업을 하시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그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또 밀리게 되죠. 그러면 영업은 안 되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재료비 상승하지 경기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밀렸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단란협회 그 국장님들한테 통화하셔서 분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장기간 연체, 결국 6개월 이상 밀리시게 되면 이게 법적인 소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친고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권리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 친고죄에서 비친고죄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직접 그 옆에서 주위에서도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시 받는 법적 불이익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저작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136조 1항 권리 침해죄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는데 보통 벌금은 3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사이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일정 기간 밀리시면 그걸 갖다 방치하게 되면 또 이게 예전에 그 친고죄일 경우에는 그 단심으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이 비친고죄화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경찰서에 기록이 넘어가서 이게 검찰, 법원까지 가야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까지 항상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어도 그냥 합의해서 납부하시면 그걸로 그냥 상황 끝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저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사장님들께서 납부하시는데 좀 저기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음악을 사용하시는 거는 사용하는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기간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죠. 근데 사장님들께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가령 뭐 영업 정지를 먹거나 아니면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난리가 났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영업을 못할 이유가 발생을 해요. 아니면 멤버 구성이 안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웬만하면 그 달 바로 입증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 안 되면 그 다음 달이라도 그 부분 내가 영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면 그걸 갖다가 반드시 그 부분은 빼드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쓰지 않은 부분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잊지 마시고 챙기시면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저희한테 직접 사실은 의뢰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게 힘드시면 단란협회 국장님들 통해서 중재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서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쪽으로 해결을 해드릴 걸로 믿습니다. 사장님들께서 바로 저기 하지 마시고 그걸 갖다 좀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부연하고 싶은 저기는요. 사장님들께서 음악을 사용하시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이 음악이라는 게 그냥 공짜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의 권리를 보호해 줄 줄 알면 또 나의 권리도 또 상대방이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잊지 마시고 또 영업하시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빼주라, 감액해달라 이런 개념보다도 나도 음악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있구나. 우리 문화산업에 대해서 일조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음악 저작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그 교재에 보시면은 연락처가 따로 있습니다. 연락처에 대로 지부에 연락을 하시거나 사무국장님들한테 연락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